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풍요로웠던 고대 바빌론이 전하는 부자가 되는 7가지 원칙과 지혜. 제1장 황금을 꿈꾸는 사나이. 바빌론에서 마차를 만드는 반시르는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초라한 자기의 집을 바라보았다. 집 앞에는 만들다 만 마차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의 아내는 열린 문으로 자주 들락거리며 재촉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내의 눈빛과 행동으로 반시르는 집에 식량이 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반시르는 마차를 만들어야만 한다. 부지런히 망치질하고 페인트칠하고 광을 내야 한다. 그래야 부잣집에 납품하고 돈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반시르는 담벼락 위에 우두커니 앉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마음이 답답해졌다. 유프라테스강 계곡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다. 반시르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땀방울은 털이 수북한 그의 가슴으로 흘러내렸다. 그의 집 너머 저 멀리 왕궁을 둘러싼 성벽이 보였다. 가까이에는 아름다운 벨 신전의 탑이 하늘을 뚫고 우뚝 솟아 있었다. 이렇게 웅장한 건물과 비교하니 그의 집은 소박하고 초라해 보였다. 다른 집들도 허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바빌론은 이런 곳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살아가고 있다. 부자들이 탄 마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빠른 속도로 거리를 달린다. 낡은 신발을 신은 장사꾼들과 맨발의 거지들은 마차를 피해 길가로 비켜야만 했다. 하지만 이런 부자들도 바빌론의 궁중 정원에 물을 채우기 위한 노예들의 행렬이 지나갈 때는 길을 비켜주어야 했다. 반시르는 자기 문제에 골몰하느라 도시의 소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익숙한 악기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반시르는 몽상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렸다.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가장 친한 친구인 악사 코비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코비가 먼저 인사했다. 신께서 자네에게 후한 축복을 내리시길 바라네. 그런데 신이 이미 자비를 내리신 모양일세. 이렇게 한가로운 모습이라니. 자네가 받은 축복을 내게도 좀 나눠주게나. 아마도 자네 지갑은 분명히 두둑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작업장에서 바쁘게 마차를 만들고 있었을 테니 내게 2냥만 빌려주게. 오늘 밤 귀족들의 잔치가 있거든. 거기서 연주하고 돈을 받기로 했네. 금방 돌려주겠네. 반시르가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게 그 돈이 있어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세.
가장 친한 친구인 자네에게도 말일세. 그게 내 전 재산이거든. 자네라면 전 재산을 빌려줄 수 있겠나? 호비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뭐라고?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으면서 이렇게 넋놓고 앉아있단 말인가? 왜 마차를 만들지 않고 있나? 자네답지 않네. 넘치는 에너지는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혹시 말 못할 걱정거리라도 있는가? 아니면 신이 자네에게 무슨 벌이라도 내린 건가? 반시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신이 벌을 내린 게 맞네. 아무 의미 없는 꿈 때문이지. 글쎄 내가 꿈에서 부자가 되었지 뭔가. 내 허리춤에는 묵직한 돈주머니가 달려있었지. 길거리 거지들에게 마구 던져줘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말일세. 맛있는 것을 먹고 멋진 옷을 사고 실컷 쓰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있었다네. 정말 뿌듯했다네. 아마 자네는 나를 못 알아봤을 거야. 게다가 내 아내도 처녀 때처럼 꽃다운 모습이었지. 정말 행복한 꿈이었겠군. 그렇게 멋진 꿈을 꾸고서는 왜 이렇게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나? 반시르가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꿈에서 깨어나 눈을 뜨자 텅 빈 지갑이 떠올랐네. 빈 지갑을 생각하니 울화가 치밀더라고. 우리는 같은 처지 아닌가. 내 얘기 좀 들어주게. 우리는 젊을 때 성직자를 찾아가 지혜를 배우기도 했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었지.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까지 친구로 지냈네. 우리는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왔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번 돈을 쓰며 살았지. 그동안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 부자가 되지 못했네. 부가 주는 진정한 즐거움을 알지 못했어. 그저 부자가 되는 꿈만 꾸었을 뿐이지. 반시르가 계속 말을 이었다. 참으로 어리석었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나. 주위에는 온갖 부유함이 넘치는데 우리가 가진 건 없다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인 자네는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네. 여기서 내가 뭐라고 해야 하나. 지갑 여기 있네. 마음껏 꺼내가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네. 빈털털이니까 말이지. 반시르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계속 말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벌 수 없는 걸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살게 할 순 없지 않나. 내 아이들은 풍요롭게 살게 하고 싶네. 코비가 당황하며 말했다.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지만 자네가 이런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 그랬었지. 꼭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마차만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신께서
내 노력을 알아주고 축복할 거라 믿었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이젠 깨달았어. 마음이 슬퍼지네.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내 땅에서 내 소를 키우고 좋은 옷을 입고 두둑한 지갑을 들고 다니고 싶다고. 부자가 되기 위해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할 각오도 되어 있네. 그런데 내 노동과 노력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우리는 부자처럼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일까? 코비가 말했다. 나도 자네와 다를 바 없지 않나. 내가 음악을 연주하고 번 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지. 지금까지 그것만을 위해 달려온 셈이야. 또한 마음속에는 멋진 악기를 장만하겠다는 간절한 바람도 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율을 마음껏 연주할 최고의 악기 말일세. 그런 악기만 있으면 누구나 감탄하는 멋진 음악을 만들고 연주할 수도 있을 거야. 맞네. 자네에겐 그런 악기가 필요해. 바빌론에서 자네보다 더 멋진 연주를 할 사람은 없으니까 말일세. 그런 악기로 연주하면 왕은 물론이고 신들도 기뻐할 걸세. 그런데 우리는 노예와 다를 바 없이 가난하네. 어떻게 그런 악기를 살 수 있겠나. 종소리가 들리는군. 저기 노예들이 오고 있네. 반시르는 상의를 벗은 채 물통을 쥐고 오는 노예들의 행렬을 가리켰다. 노예들은 5줄로 진행하고 있었다. 물통이 무거운지 모두 구부정한 허리로 걷고 있었다. 코비는 행렬의 앞에서 종을 들고 노예를 인솔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노예를 인솔하는 저 사람을 보게나. 꽤나 번듯하게 생겼네. 두드러지는 외몰새. 반시르도 맞장구를 쳤다. 그렇군. 우리처럼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네. 북쪽에서 온 금발도 있고 남쪽에서 온 흑인도 있고 옆나라에서 온 키 작고 그을린 사람도 보이네. 모두 강과 공중정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지.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에도 말일세. 저들의 삶에 행복은 없을 거야. 지푸라기 침대에서 자고 거친 죽이나 먹을 것 아닌가. 정말 가엾네. 안타깝지. 그런데 자네와 나는 자유의 몸이긴 하지만 저들과 별로 다를 것도 없지 않나. 맞아, 코비. 불쾌하지만 그건 사실이야.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매일매일 제자리지. 코비가 반시르에게 물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건 어떨까? 반시르가 생각에 잠기며 대답했다. 비결을 아는 사람이 있겠지.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비밀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 코비가 말했다.
마침 오늘 옛 친구 아카드를 보았네. 황금색 마차를 타고 지나가더라고. 그는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그래도 초라한 내 모습을 보고 무시하진 않았네. 손을 흔들며 내게 인사를 건넸거든.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 모습을 보았네. 반시르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아카드는 바빌론 제1의 부자 아닌가? 맞네. 바빌론의 왕도 가끔 어려울 때 아카드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소문도 있다네. 반시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엄청나군. 밤에 만나면 그의 지갑에 손을 대고 싶을지도 모르겠네. 코비가 정색하며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의 부는 지갑으로 평가되는 게 아닐세. 돈을 써도 다시 지갑을 채워줄 황금 물줄기가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지갑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리고 말지. 우리와 다르게 아카드는 아무리 많이 써도 끊임없이 지갑을 채워줄 수입이 있다네. 반시르가 손뼉을 치며 외쳤다. 수입, 바로 그거야. 내가 담 위에 우두커니 앉아있든 먼 나라로 여행을 가든 내 지갑을 채워줄 수입이 필요해. 아카드는 그런 수입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겠지. 나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을까? 코비가 답했다. 아카드가 아들 노마시르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소문이 있어. 자네도 노마시르가 혼자의 힘으로 니네베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나. 분명히 아카드에게 배웠을 걸세. 반시르가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고맙네 코비. 혼자서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야. 조언을 구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아카드는 옛 친구가 아닌가. 지금 우리 지갑은 텅 비었지만 그게 대수인가. 주눅들지 말자고.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빈 털터리로 사는 것도 지쳤다고. 우리도 부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자, 어서 아카드에게 가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물어보세. 코비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반시르, 자네는 내게 큰 깨달음을 줬어. 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우리는 한 번도 간절하게 부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었던 거야. 자네는 늘 튼튼한 마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일에서는 성공했네. 나는 뛰어난 연주자가 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되는데 성공했지. 하지만 그뿐이었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자가 되는 일에는 소홀했던 거야. 이제 태양처럼 눈부신 희망이 보이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으니 우리도 꿈을 이루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반시르가 재촉하며 말했다. 당장 아카드를 찾아가세. 우리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옛 친구들과 함께 말일세. 반시르,
자네는 언제나 친구들을 생각하는군. 자네는 늘 친구가 많았지. 그렇게 하세. 옛 친구들과 함께 당장 가세나.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져라.